안녕하세요. 고시원 멘토 머니플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여러 업종을 기준으로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제목처럼 돈 버는 방식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고 유행하는 아이템을 찾고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쫓아다니지만 결국 수익은 정해진 구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33M2 에어비앤비 모텔스테이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7개의 고시원과 33M2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에어비앤비 그리고 모텔 장기방 모텔스테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째 고시원 중개를 하고 있는 중개인이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합니다. 고시원이나 모텔 스테이 관련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로 고시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업종을 운영했지만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물건을 찾고 계약을 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시원은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 아니고 공간을 운영하는 업종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입실 문의가 들어오고 계약을 하고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장기 거주 고객입니다. 식당처럼 하루에 수십 번 손님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페처럼 매일 재고를 관리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오토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CCTV, 도어락, 계좌이체, 예약 시스템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총무가 상주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은 반자동 혹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그 역시 그런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시원과 33M2의 조합입니다. 요즘 33M2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를 임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문제는 방이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겁니다. 공실이 나면 바로 수익이 0원이 됩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이 3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중 27개는 장기 입실자가 있고 3개가 공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33임대로 활용합니다. 즉 장기 고객이 들어오기 전까지 단기 임대로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시원은 기본적으로 방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를 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고시원 운영만 할 때는 객실 회전이 생기면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33M2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되고 물론 침구류를 제공해 주는 건 불법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간혹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또 해야 되고 후기 관리도 해야 되고 체크인 관리부터 수익은 증가는 하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성과 편의성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3M2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침구류 제공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고시원은 숙박업이 아닙니다. 침구류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어비앤비와 모텔 스테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숙박업 이야기입니다. 고시원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고시원은 월세 사업입니다. 방값이 정해져 있고 하지만 숙박업은 다릅니다. 오늘은 방당 5만원, 내일은 8만원, 주말에는 12만원, 성수기에는 15만원,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객실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케팅하는 그 OTT에 따라서도 수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나 여기어때 야놀자 이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야놀자나 여기어때에 비해서는 예약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수익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런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아니고 고시원식 운영이기 때문에 고시원과 운영 방식이 비슷합니다. 장기방 위주이기 때문에 입퇴실 빈도가 적고 객실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객 응대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게 되시면 매출이 또 상한이 막히는 그런 건 있지만, 방 컨디션 자체가 고시원에 비해서 훨씬 크고 쾌적하기 때문에 방을 팔고 장기로 입시를 유지하기에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하고 있는 운영 방식은 정상 숙박업과 고시원 모태스테이를 병행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수익성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객실 회전율도 올라가고, 뭐 주말이나 성수기에 따라서 요금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반면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요새 알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시원 33M2 에어비앤비 모텔스테이를 모두 운영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 버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편하게 갈수록 수익은 안정적입니다. 공격적으로 갈수록 수익은 커집니다. 고시원은 편하고 33M2는 수익을 올려줍니다. 모텔스테이는 고시원처럼 운영이 가능하고, 에어비앤비와 숙박업은 매출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성향입니다. 나는 편한 운영을 원하는지, 나는 수익 극대화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